반갑습니다. 네. 지금 불교문화 사업단하고 종단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실 줄을 예상밖이라고 그래서 다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오셔서 많이 기쁘시죠? 예. 저는 이제 1700년 역사의 사찰 음식의 지혜, 발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발효였을까? 그것은 제가 사찰 음식을 하게 된 동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30년도 더 전에 많이 아플 때 제가 이렇게 음식을 잘 먹으면 흡수를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플 때 제가 먹었던 음식이 바로 발효였습니다. 제가 많이 아플 때 저희 어른 스님께서 요만한 단지에 간장, 오래된 간장을 주면서 스님이 이 간장을 다 먹을 때 되면 다시 나서서 절에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하셔서 지금도 제가 그 이사를 많이 다니는데요. 제가 이사를 가면 제 차에다가 그 항아리 속에 장을 항상 먼저 싣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저를 살려준 것이 발효였기 때문에 사찰 음식을 이야기하면서 발효를 연결 안 지을 수 없어서 오늘 저희가 시식도 김치로 했고요. 또 그 체험도 김치로다가 정했습니다. 저희 목숨을 살려준 것이 사찰 음식이었고, 물론 부처님이시지만 사찰 음식이었고 30년을 덤으로 산 사찰 음식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절에서 먹는 음식을 뭐라고 하죠? 공양이라고 합니다. 예, 공양은 왜 공양이라고 했을까? 함께 나눈다 소리입니다. 어떻게 나누냐? 일단 음식은 내가 먹죠. 내 몸하고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음식은 어디서부터 왔죠? 자연에서부터 왔습니다. 그 음식 속에 자연의 생명하고 나누는 겁니다. 또 음식은 누가 갖고 있죠? 농부가. 수많은 손길을 통해서 자랐기 때문에 음식은 바로 농부의 정성과 삶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먹을 것을 식사라고 하는데 먹는 일이 아니고 공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공양이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 불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고 또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양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이 공양이라는 의미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지구온난화, 환경 문제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것은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이 제목은요, 부처님이 열반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부처님 찾아오거든요. 그럼 일단 부처님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십니다. 고민을. 그 다음에 상의대 버는데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부처님이 열반경이라는 경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음식 비평가가 그런 말을 했죠. 그대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나에게 이야기해주면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알아맞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이미 3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먹고 사는가, 나는 뭘 먹고 사는가,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처님께서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채웠을 때 무엇을 먹고 사느냐고 했던 말은 우리 삶 속에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고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져. 그래서 우리 건강한 몸과 맑은 영혼은 맑고 건강한 음식이 토대가 되고 그 맑고 건강한 음식은 모든 음식이 자랄 수 있는 생명들이 건강할 때
좋은 식재를 얻을 수 있고 그 좋은 식재료를 나를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행복하려면 건강한 몸과 맑은 영혼이 필요하고, 그것은 맑고 건강한 음식이 토대가 되면, 맑고 건강한 음식은 자연계가 맑고 건강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곧 이선이 뭐냐? 모든 자연계의 생명은 나와 같이 공생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우주라고 그러죠. 우주 안에는 두 종류의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유종의 생명, 아픔을 느끼는 생명체, 사람, 동물, 어패류, 모기, 개미 이런 거. 여러분들 모기 잡으려고 그러면 잘 못 잡죠. 개미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죠. 뭐냐면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유종의 생명이라 그러고, 무종의 생명은 느낌이 없어. 아픔을 못 느껴. 식물, 바람, 공기, 물,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중생이라 그럽니다. 많은 생명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유마거사가 스님들을 가리키는 교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아프다고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아니 유마거사는 스님들을 가리키는 교수고 생사를 초월인 경지에 올라갔는데 왜 아프다고 할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서 물어보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안 갈라 그래요. 어떻게 감히 스승한테 가서 물어보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했는지 제비뽑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문수보살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대표로 가서 유마거사한테 여쭙니다. 유마거사시오, 당신은 생사를 초월한 도인의 경지에 올라갔는데 왜 아프다고 합니까? 그때 유마거사가 뭐라 그러냐면, 중생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는 거야. 중생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 중생은 뭐라 그랬어요? 이 유정과 무정을 합한 생명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는 겁니다. 땅이 아파서 내가 아프고 물이 아파서 내가 아프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공양이라는 말을 했은 것은 이 모든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거를 우리가 자연의 생명을 행복하게 해줄 때 누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스님들이 이 사찰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공양 보셨죠? 바로공양할 때 마지막 시순물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마셨어요? 마셨어요. 마지막 시순물까지 땅에 버리면 땅이 오염이 되면 거기서 자라는 식물이 어떻게 될까요? 오염이 되고, 그 식물을 내가 먹으면 어떻게 돼? 내가 병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관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 사람, 동물, 식물, 바람, 공기, 물, 흙들이 나와 똑같은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생명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고 어떻게 했죠? 이렇게 일반적인 생명관을 갖고 있어. 나는 사람이니까 동물을 지배해도 되고, 동물이 식물을 지배한다는 이런 생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자연계가 무너지게 되고, 자연계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했죠? 식물들이 자기 자리를 못 찾고 동물들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병들었어요? 우리가 병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계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걸 어디로 먹었죠? 입으로 먹었습니다. 입으로 먹었는데 부처님은 뭐라 그러시냐? 온몸으로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눈에 아름다운 걸 보면 기분이 어떠시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요. 근데 길 가다가 짐승 죽은 거 봤어. 그럼 기분이 어떻게 되죠? 별로 안 좋아요. 기분 나쁠 때 밥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합니다. 눈을 통해 보았지만 내가 먹은 겁니다. 내 모든 몸이 먹은 겁니다. 경전 속에는 부처님이 뭐라 그랬냐? 음식을 만든 사람은 의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잘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는 삼덕을 갖추고 육미를 조화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삼덕은 청정, 유연, 여법을 이야기하는데, 청정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자랐느냐, 어떻게 키웠느냐, 그 음식을 어떻게 키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 뭐한테 제일 먼저 겸손해야 되냐? 식재료한테 제일 먼저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햇빛 계속 보면 피부 안 걸린다고 선크림 바르고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걔가 내 대신 햇빛을 받아줬어. 땅에 미네랄이 가장 많지만 우리가 흙을 집어먹을 수는 없잖아. 당근이나 무가, 배추들이 땅의 기운을 우리 대신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겸손해야 되는 것이 식재료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 때는 이 식재료에 감사를 하고 이 식재료를 하나의 생명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나빠하는 게 뭘까? 부족한 게 뭘까? 제가 그냥 배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발효의 지혜를 말씀드리면, 배추는 냉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배추는 크지요? 이파리가 큽니다. 냉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추를 먹으면 몸에 열을 싹 빼줘. 그래서 열나는 것을 해주기 때문에 배추를 먹으면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하죠. 또 배추는 물을 좋아해서 물기가 많아요. 근데 배추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냉한 거예요. 냉한 것이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추가 냉하기 때문에 이 냉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식재료를 보고 좋아하는 게 뭘까, 싫어하는 게 뭘까, 이렇게 살펴야 된다. 그래서 따뜻한 무도 넣고 따뜻한 고춧가루도 집어넣고 생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람에 흔들리는 찹쌀도 집어넣고, 물속에는 다시마도 집어넣고, 청각도 집어넣고, 하늘에 달린 가을도 집어넣고, 또 세월의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젓갈을 넣지만 절에는 젓갈을 안 넣는 대신 간장이나 된장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가 그냥 하나의 생명체인데, 이 배추를 온전한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땅속에 있는 무도 넣고 생강도 넣고 또 고추도 넣고 또 바람에 흔들리는 찹쌀도 집어넣고 물속에 있는 거, 하늘에 달린 거, 세월까지 더해서 이 배추가 요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요리라는 수행을 통해서 김치가 이루어진 것은 배추가 온전하게 이제 자기 생명을 이룬 것이야. 그 온전한 생명을 이룬 김치를 내가 먹을 때 나의 생명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요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오늘도 뭐 어제 그저께 막 우리 스님들 막 다 와서 애쓰고, 저도 어제 밤에 늦게까지 하루 종일 하고 오늘 새벽까지 양평에서 오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은요, 뭐 앞에 요리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내 생명이에요. 그죠? 불교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배추는 내 생명, 남의 생명? 남의 생명인 거예요. 그 남의 생명을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사람이 해줄 것이냐. 예를 들어 제가 외국에 갔어요. 독일이고 프랑스 가요. 저는 뭐 프랑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한국말을 해. 그럼 이 사람들은 한국말 못 알아듣잖아. 그럼 누가 있어야 돼? 통역이 있어야지. 음식을 만든 사람 통역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조화롭게 해줄 거냐. 먹을 사람을 생각해서 이 음식을 할 것이며, 이 식재료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우리 오관계에 보면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음식을 해서 먹을 사람이 해줄 것이냐. 요즘에 이제 음식을 만드는 젊은 사람들서부터 비구니에 가서 요리 배운 사람들이 어디 가면 곳곳에 만나요. 그러면 저를 만나면서 음식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오늘은 그냥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가. 궁중 음식의 최고이신 한봉현 선생님도 오셨는데, 우리 또 막 음식의 대가인 뭐 조희숙 교수님, 역사적으로 한 정혜 교수님, 뭐 실천하고 있는 스님들도 오셨는데, 이 음식은 문화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술은 금방 익힐 수 있어요. 그죠? 문화는 쉽게 익혀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음식 속에 항상 문화를 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채식을 균형 있게 잘 먹고 조화롭게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발달된 것이 한식이고, 그 중에서도
스님들이 또 그 한식을 어떻게 잘 먹을 수 있을까가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다양한 음식을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발효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음식을 할 때는 장 잘 담그고, 김치 잘 담그고, 엿 잘 구고, 식초 잘 담그고, 장독대를 지키는 일은 우리 수행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저기 있는 된장, 간장과 김치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장도 숙성이 잘 돼야지 세상 밖에 나와야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데, 덜 익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김치도 마찬가지야. 삭지 않으면 김치가 왜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숙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 뭐라 하냐면, 내가 수행을 많이 잘한 다음에 세상 밖에 나와서 사람들을 교화하고 포교를 해야지, 내가 수행도 덜 됐는데 밖에 나와서 잘못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상자 하나에 지옥이 12이라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잘해서 본인도 수행을 하면서 항상 긍지를 갖고 기쁨이 느껴야 되지만, 남한테도 이롭게 하고 그래야 수행자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재료에다가 그 발효를 잘 시킨 걸 집어넣어서 할 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굉장히 오래전에, 저도 큰 스님한테 들은 말씀이에요. 해국 큰 스님한테. 한국이 세계에서 1위가 된다, 유네스코에서. 왜 1위가 되냐면, 지구가 계속 오염되면 제일 먼저 노출되는 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미 짐승 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오염이 되느냐? 땅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땅이 오염되면 뭐가 오염돼요? 거기 사는 식물이 오염된다. 그 식물을 서양 사람들은 날로 먹고 볶아 먹고 피클이라는 걸 담가 먹어. 우리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피클 엄청 좋아하잖아, 식초 넣고. 근데 우리 김치 담글 때 식초를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잖아요. 발효하는 과정에서 얘가 산으로 변하면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억센 거, 강한 거, 또 약은 독하고 통하는데 그 독을 다 중화해서 잘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식재료를 발효된 간장, 된장, 꼬창에 묻혀 먹음으로써 그 약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중화시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냉한 것은 꼬창에 묻히고, 또 열이 많은 건 된장에 묻히고, 간장에다 고춧가루 넣으면 더운 음식이 되고, 이렇게 조화롭게 먹는 것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다시 9년 뒤에 한국 끝났다. 나와보니 아파트 단지는 너무 들어서 있고, 장독대는 없어지고, 한식당은 별로 없고, 너무나 해외 음식이 너무 많으면서 어쩌다 한식당에 가봐도 무슨 표 간장 된장 갖고 요리해줘서 끝났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님이 임금님 주치의가 되면서 임금님을 어떻게 하면 오래 살게 해드릴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래 사는 사람들 찾아다녀. 그랬더니 스님들이 제일 오래 살아. 그래서 스님들한테 가서 건강의 비결을 물었어. 어디를 가려면 오늘 그 스님 오셨던데 문경의 대승사라는 절에를 갔다는 거예요. 거기는 장독대도 항아리도 옛날에 구워서 하고, 또 발효도 만들고 이게 장을 담가서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임금님을 오래 살 수 있게 해드리냐고 그랬더니 이제 스님들이 가르쳐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합장을 먼저 하십시오. 양치하고 합장을 하고 108배를 해라. 108배를 어떻게 하죠? 우리 몸이 다 구부러지면서 호흡이 저절로 되면서 몸 안에 탁기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절하고 난 다음에 손을 어떻게 하죠? 뒤집어서 어디까지 올려라? 귀에까지 들리라 그래.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부처님한테 뭐 달라고 구걸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손바닥을 절하면서 올리면 이 손바닥 이렇게 갖고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쫙 펴야 돼. 쫙 피는 순간에 바깥에 공기를 통해서 여기 안에 있는 용천에 있는 독이가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수행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연부를 해라 그래요. 소리 수행. 그래서 아까 왜 우리가 공포 영화 보면 몸이 냉해진다 그랬잖아요. 예, 냉해진다고.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연부라는 건 뭐냐면 온몸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짧은 거는 진원, 긴 거는 다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그 책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물에다가 막 좋은 막 이야기해주면 물이 아름답게 변해져. 근데 막 욕을 하면 악마같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리 수행을 가르쳐줘요. 연부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기 단전에 힘을 모으고 내려놓으라 그래. 불교는 뺄셈의 종계다. 음식에서도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다 빼듯이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 임금이면. 그러니까 내려놔라. 죽으면 아무 소용 없더라고.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느냐면, 너무 코로나 주사 맞고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몸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무슨 얘기하면 내가 지금 그거 할 수 있을까? 이거 일을 해야 될까? 이러고는 첫 번째는 내 몸이 건강한 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건 안 되겠다. 그럴 때는 무조건 거절을 합니다. 왜? 내 몸이 우선이야. 그래서 이제 임금한테 단전에 힘을 보고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뭐 먹냐 물어봐. 못 가르쳐 준다 그래. 80.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평균 나이, 그때 스님들이 80을 살다는 거. 임금님이 많이 못 사시고 이렇게 하실 때 일반 사람들 짧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가르쳐 준다 그러는 거야. 왜? 옛날에 좋은 건 다 어디다 진상했어요? 임금님한테. 우리 뭐 먹고 사냐? 그래서 절대 진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80세 건강의 비결을. 여러분 가르쳐 드릴까요? 대답이 적어서 못 가르쳐 드려요. 밖에 가서 장독대를 가리키면서 저기 있는 장을 3일에 한 번씩만 먹여도 평균 나이 8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장을 담그기 시작을 하는데, 장을 안 갖다 주는 대신 이제 절매주라는 게 나와요. 절에도 매주가 많은데 9회까지 하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매주를 띄울 때 중간에 뭐를 넣죠? 지푸라기를 넣어. 근데 얘가 너무 크니까 얘가 썩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느냐면 지푸라기 넣고 솔가지를 넣고 지푸라기 넣고 매주를 넣어서 띄우니까 솔가지 향균서부터 뒷침목을 해줘서 그때부터 매주가 커져도 솔가지를 통해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발효라는 걸 통해서 스님들이 건강을 지켰고, 또 앞으로도 우리나라 이제 장애 유네스코에 올라갔잖아요. 발효라는 음식은, 김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도 저쪽에서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육류나 밥이나 쌀은 자기 스스로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걔는 플러스 100이에요. 이 플러스 100을 마이너스를 시켜서 완전 연소를 시켜서 할 때 우리가 굉장히 건강해지는데, 그 마이너스를 시켜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발효입니다. 김치, 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김치를 만들어서 먹어줌으로써 제가 그때부터 밥을 먹고 편하게 이렇게 해서 제 건강을 살려준 것이 바로 옛날 스님들이 드셨던 5,000년의 역사, 1,000년의 사철 음식의 지혜의 발효를 통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음식은 약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약을 만들어 먹는 음식이 우리 한국의 음식 속에 있고, 특히 스님들의 음식 속에 자연의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음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장을 담가 먹고 김치를 담가 먹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잘 안 먹습니다. 다시 우리가 장을 먹어야 되고 김치를 다시 담가 먹지 않으면, 우리 옛날의 음식의 지혜를 우리 식탁에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네, 문화는 제가 이야기했어요. 문화를 떠나서 우리 한국의 음식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불교는 마찬가지예요. 불교의 부처님 당시에 식생활에서부터 경전 속에 있는 음식 문화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오광기 합니다. 이 음식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부와 코를 통해서 우리가 향기도 먹고 공기를 먹는 것입니다. 새로 집 져갖고 이사 가면, 새로 지은 집에 가면 아이들이 피부가 어떻게 되죠? 아토피. 공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는다. 근데 이제 입으로 먹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뭘 먹냐에 따라서. 내가 커피 한 잔 먹은 날하고 10잔 먹은 날하고 심장 뜨는 게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잠 오는 것도 틀려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카페인에 민감해갖고 커피 한 잔 먹어도 잠이 안 와. 녹차 먹어도 마찬가지고. 땅만 먹어도 상관없이 땅만 되면 잔다는 사람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또 뭐 들어간 음식 먹으면 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은 입을 통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자연계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수타니 파트라라는 경전을 보면
모든 자연의 생명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니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올 때 꽃을 해칩니까? 안 해칩니까? 안 해칩니다. 우리는 꿀벌처럼 자연의 생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이 과연 자연의 생명을 살려주면서 갖고 왔는지, 자연의 생명을 해치면서 갖고 왔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농약을 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생명들을 행복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미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유기농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고, 또 우리 자연의 생명은 우리 사람들이 마음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해치면 자연이 돌아와서 나를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철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다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의 생명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음식은 내 마음을 만들어준다. 우리 몸에 물질 플러스 음식의 물질이 합해지면 항상 새로운 인자를 만들어준다는 거. 우리 경상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네. 경상도 어떻게 먹어? 짜고 맵게 먹어. 다는 아니지만 성질이 급하다고 하잖아. 화끈하다고 하잖아. 자, 충청도는 어떻게 먹어? 충청도 손 들어보세요. 심심하고 덤덤하게 먹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순하다 그래. 충청도 양반이라 그러잖아. 전라도는 산과 들과 바다만 나는 지리적 조건을 이래서 굉장히 음식 재료가 풍부하다 보니까 음식 솜씨가 좋아. 음식 인심도 좋아. 그래서 전라도 가면 솜씨 자랑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많아서 예술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각 지방에 좋아하는 음식에 따라서 그 지방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뭘 먹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지나갔지만 사찰 음식은 육류를 절제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유정의 생명체에서 앞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류, 어패류, 술, 오신제, 가공식품, 제철이 아닌 음식이 이렇게 됐는데 음식은 우리 마음을 만들어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류는 동적인 에너지다. 막 움직여. 그래서 움직이는 걸 먹으면 내가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육류는 채식은 가라앉혀주는 마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은 생명을 받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 뭐 하겠다? 죽겠다. 배불러 뭐 하겠다? 죽겠다.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 생명에다 플러스 건강을 생각하는 것을 채식이라고 하고 건강식이라고 하는데 사찰 음식은 생명하고 건강만 받으면 안 돼요. 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뭐냐 하면 생명 플러스 건강 플러스 지혜를 받는 것이 사찰 음식입니다. 세상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이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지혜를 갖추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파마늘은 익혀 먹으면 음력이 나고 날로 먹으면 화가 난다. 그래서 스님들이 채식하고 틀립니다. 육류도 필요할 때는 수행자한테 먹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육이에요. 정육점이 불교에서 나간 일입니다. 깨끗한 고기를 파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장 촉진에 향생제 주면 넣을 수는 있지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식육점이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수행자야. 몸이 많이 아파. 그럴 때는 평생을 채해라. 그 대신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죽이지 않으면 된다. 몸이 많이 아프진 않지만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먹을 때는 몇 사람 손을 거쳤느냐 5종류, 7종류, 9종류까지 갑니다. 사람들이 스님들이 왜 고기 먹어요? 이런데 아플 때는 고기고 생선이고 허용했다. 중요한 거는 정육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동물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생명이 행복해야 된다 했잖아요. 닭이 13년을 자라죠. 근데 사람들이 빨리빨리 키우려고 어디다 가둬놓고 키웠어? 양계장에다.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받지요. 그러니까 뭐 줘야 돼? 향생제 줘야 돼. 그 다음에 막 성장 촉진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열흘 만에 닭을 잡는다에 어떤 기자가 와서 어떻게 하냐니까 하도 닭다리를 좋아하니까 닭다리에다 성장 촉진제를 주사를 놓고 열흘 만에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 촉진제가 뭉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그게 뭉쳐가지고 어느 장기에 붙으면 거기에 혹이 생기면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한테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13년을 엄마 아빠 뿅아리들이 나리나리 입에다가 물고 소풍 다닌 닭을 양계장에다 사람들이 욕심내서 키워서 스트레스를 주니까 닭이 와서 대신 와서 어떻게 했죠? 우리한테 와서 우리의 삶을 뺏는 거예요. 이게 인가야. 임직에 대한 인가. 그래서 육류를 금지시켰고, 밤하늘을 익혀먹으면 음력이 나고 날려먹으면 화가 난다. 대신 몸이 냉한 사람일 때는 허용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밖에 나가서 먹어라. 그리고 이제 목욕을 한 다음에 향불에 불을 쬐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육류나 밤하늘 자체가 동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수행한테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선방에 있을 때는 일제 금지죠. 대중에서는 못 먹게 되고, 밖에서 받은 건 다 먹어라. 탁발 나가서 받은 거, 공양 받은 것은 먹게 되는데, 그것도 정육만 허용을 한 거예요. 깨끗한 고기. 예. 그리고 한 달에 열흘은 육식을 하지 마라. 10제일 날은. 그러면 한 달에 열흘 육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서 독소가 나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육식을 안 한 사람은 절대 암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기를 먹을 것이냐? 특히 일반 사람들은 자주 먹지 말고 10번에 한 번을 먹어도 재래되는 육류를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동물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이런 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은 수행할 때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마술을 먹어도 이거를 동물들을 배려해서 그 동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는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을 때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밥이나 육류는 100%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플러스 100에 그걸 마이너스 해주는 것이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쇠고기를 조릴 때 쇠고기 장조림 이야기합니다. 콩을 조릴 때도 콩장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왜 쇠고기나 콩은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끓이면 뭉치잖아요. 그걸 풀어주는 것이 바로 간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발효된 장이 아닐 때는 쇠고기 장조림이 아니고 그냥 쇠고기 조림. 콩도 발효되지 않는 장을 조릴 때는 그냥 콩조림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언어가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이 음식은 수행을 도와줘야 된다. 지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런 음식을 통해서 자연의 생명을 배려해주고 또 그렇게 음식을 통해서 우리 수행을 이루어줘서 지혜를 가지는 거죠. 자비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한국에 8만 대성경도 만들고 석굴암 같은 대작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지금 이 음식 속에 자연의 환경의 생명이 다들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찰 음식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음식은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사찰 음식이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거는 나는 종교가 틀리니까, 나라가 틀리니까 나는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에요. 땅이 더러워지고 물이 더러워지고 지구가 온난화가 이렇게 와도 우리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양이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는 이 음식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먹을 것이며, 또 내가 먹는 음식 속에는 어떠한 내 몸의 에너지를 어떻게 줄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30년을 덤으로 살고 지금 다시 코로나가 3차를 받고 제가 몸무게가 8kg가 빠졌는데, 내가 이 또 30년 전에 30년 전에 많이 아플 때 제가 음식이라는 수행을 덧겠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많이 바꿔놓은 거예요. 저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오직 나는 내가 했던 경험을 한 사람에서 더 몸을 살려주고 한 사람이 이 음식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비군 예간에서 20몇 년을 강의를 했고, 그에 뭐 동대구 어디고 수많은 강의를 하면서 70년을 살면서 그렇게 30년을 앞도 뒤돌아보고 돌아봤어요. 70이 되노니까 다시 제 몸에 위기가 오면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럴 때 또 이렇게 큰 행사도 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사찰을 위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내 나머지의 해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새는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생명 준 것이 사찰음식이고 부처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이런 말을 해서 남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사실은 뭐 한직진흥원의 직원들도 왔지만 제가 많은 망설임기 때 한직진흥원에 가서도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해야 된다. 지금 시간 남았으니까 했을까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우리 음식의 지혜는 말을 못해요. 궁중 음식도 그렇고, 임금님은 온 지역의 음식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음식을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보기 위해서 전국의 음식을 드시고 음식을 평하셨잖아요. 또 우리는 살면서 엄마들이 때 되면 무슨 음식을 해주셨어요. 우리 어릴 때 10살까지 생일날 무슨 떡 해줬어요? 수수팥떡. 수수팥떡 왜 드셨어요? 엄마가 해주니까. 예, 수수팥떡은 수수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될 때까지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수수팥떡을 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떡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수수 갖고 엿을 가서 먹고, 수수를 갖고 꽃향을 담아서 연세가 많은 계시는 데는 수수꽃향을 담아 먹습니다. 저도 이제 70이 돼서 수수꽃향을 열심히 담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짓날 우리 뭐 먹었어요? 팥죽 왜 먹었어요? 귀신 쫓으라고. 귀신이 어디 있는지 저도 봤으면 좋겠어요. 팥은 몸 안에 냉기를 빼줍니다. 입동은 겨울이 시작됐고 동지는 추운 겨울이 시작됐다 소리야. 추우면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잖아. 근데 팥죽을 먹으면 몸 안에 냉기가 빠져나가니까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래서 팥죽을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요. 그때는 뭐 케이크 없으니까 수수팥떡 먹었지. 누가, 수수가 씁쓸하잖아. 누가 먹어? 동짓날 먹을 거 없어 그랬지. 먹을 게 없어서도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음식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어르신들이, 우리의 조상님들이 그 음식에 대한 그런 위대한 지혜를 영어할 줄 모른다고, 뭐 할 줄 모른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사찰 음식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5천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막 한식 진호했을 때 외국에 이렇게 뭐 하면은 우리는 5천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깜짝 놀라요. 외국에 온 대사님들을.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물고기들이 나오고 야채도 많이 나오고 또 소금도 거의 다 있잖아요. 서해안서부터 다 있잖아요. 스페인은 딱 한 군데서만 소금이 나온대. 우리나라 소금이 엄청 좋은 소금이에요. 그 좋은 소금을 우리는 장을 담고 김치를 담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소금을 갖고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염전을 없애게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불화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물이야, 물. 우리나라 물이 미네랄이 다 있어요. 근데 일본은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물에 불소가 없어. 그래서 이빨이 안 좋아. 제주도가 삼다수 물이 최고 물이잖아요. 삼다수 읽어보세요. 불소 불검출입니다. 물은 맛있는데 육지에 나오는 어떤 물은 다 불소가 있지만 그 제주도는 하산 지역이기 때문에 불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물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야. 부러운데. 그래서 염전을 만들어서 소금을 가지고 해서 철길까지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철길을 없애려니까 이게 또 세계적으로 또 이제 욕을 먹게 생기니까 대신 두 번째 염전을 없애요. 그래서 시골에다가 어떻게 했냐? 염전을 없애는데 돈을 1억씩 준 거야. 기업을 통해서, 정부가 기업을 통해서 기업이 한국에 줘갖고 염전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염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소금을 수입해야 돼. 수입한 소금 맛있어요, 써요? 쓰죠. 그 쓴 소금의 맛을 하기 위해서 계속 첨가지를 집어넣는 거, 조미료 집어넣고.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떻게 하죠? 옛날에 없던 누게라, 파키스 병서부터 이상한 혈액 병서부터 막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술은 모든 걸 다 품어서 지역에 나오는 전국에 나오는 식재료를 갖고 다 술을 먹어. 너무 독한 것도 술에 들어가면 괜찮아져. 그러니까 술이 너무 좋으니까 술을 못 담그게 하기 위해서 금주력을 내고, 또 떡은, 쌀은 모든 걸 다 흡수해. 그래서 막 유분피 뭐 이런 것들도 쑥이 얼마나 독해요. 근데 그 떡을 만들면 맛있어 안 맛있어? 좋지. 그 쑥 그냥 못 먹잖아. 이런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떡도 못 만들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슬픈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문화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이 무너지고, 그러면 건강과 문화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훌륭한 DNA도 우리가 가진 음식 때문에 생기는데,
제가 보면은요, 막 요리를 잘하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엄마가 그런 음식 해주니까. 그리고 말썽을 안 일으켜. 부모님한테 밥을 얻어먹은 아이는 절대 탈선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같이 놓기 때문에. 문제 아디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 잘못했냐? 잘못한 거 없다. 단 한 가지, 밥을 안 해줘서 그렇다. 대부분이 다 그래. 절에 이렇게 아이들 오잖아요. 부모가 밥을 안 해줘요. 왜?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다. 무조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으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식 문화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특히 음식 속에 우리 문화를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 불교도 그냥 음식만 하면 채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법을 얹어서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스님 덕분에 1700